2018년 4월 22일 어머님의 집밥이 문득 그리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잘 지냈습니다. 지금 질환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아니 왜 또 몸이 아프고 그러세요? 아유, 산재 처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좀 부끄러운 거라 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정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거면 뭐 예측되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뭐 저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유, 저희 넘어가시죠 일단. 네.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첫 번째 방송을 찍었던 카페에 또 왔지 않습니까? 아유, 또 되게 이게 또 감회가 남다르네요. 또 여기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또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청취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네. 또 저희 방송에 또 전통과 역사, 유구한 전통이 있는 청취자분들의 또 이제 댓글에 대해서 제가 또 피드백 드리는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티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리 오스틴이라는 분 계시는데 저희 건강 걱정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베트남이 곧 더워질 예정인데 저희도 이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스틴님께서도 한국에서도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저희 방송이 이게 두 번, 세 번 들을 것까지 있나? 제 생각이 뭐냐면 하지만 저희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여러 번 들어보고 아.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어쨌건 여러 번 들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가 크레마님, 일단 뭐곧 베트남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뭐 취미 생활에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오면 또 제가 취미 생활 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성비 좋은 운동이 있냐고 하셨는데 운동이면 보자. 여기가 골프가 싸지 않아요. 한국보다는 골프가 필드가 좀 싸긴 한데 뭐 골프 좋아하시면 필드 그래도 나가시는 건 뭐 조금 싸십니다. 한국보다는. 골프가 굳이 가려면 태국이 조금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더워서 야외 운동하시기 좀 힘드신 게 많으세요. 네네. 그리고 일단 한국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케이블 방송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도 조금 딜레이 되지만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K땡땡 TV 네네. 이용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뭐 인터넷으로 보는 거니까 뭐 특별히 네. 제한되는 게 없고 제 주변에도 이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팟빵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삐용 11님께서 오늘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희 방송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방송, 저희가 그냥 뭐 캐주얼한 방송이라 가지고. 캐주얼 방송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자유여행을 꼭 오시길 부탁드리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짜다 시원하게 대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언어도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면 뭐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프라심님께서 신선한 방송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다현 파파곰님, 다현이 아버지신 건가요? 트와이스 아닙니까? 제가 잘 그거 모릅니다. 아, 저도 못 참아. 예. 하여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일전에 뭐 예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특집을 준비하기로 했다. 사실은 이거 좀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처음에 좀 피치 못한 질환 때문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번에는 약간 날방처럼 해서 왜냐면 저번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초청 게스트분 한 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위의 반응이 아주 친구가 우리보다 말을 잘한다. 아 그러셨죠? 저희의 분량을 뺏어가신 분이신데.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말을 적게 하고 적게 준비하는 대신에 좀 재밌고 자극적인 소재로 고객 청취자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무슨 특집 준비했습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엄특 음식 특집. 음식 특집이죠. 보통 뭐 블로그 찾아보시면은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어디가 맛있다, 저기가 맛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업적인 걸 상업적인 목표를 되게 추구하지만 제가 일체 스폰서 받지 않고 저희는 상업적인 부분은 같은 모국어를 쓰시는 네, 우리 그 사장님들한테 받고 싶긴 코리안 분들한테만 예. 취급을 하고 이 진짜 숨어있는 이 베트남의 다른 서양 양식, 중식 이런 음식점 주들한테는 따로 요구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제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희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뭐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음식 특집 준비해서 좀 베트남에 숨어 있는 맛집 그리고 뭐 숨어 있진 않지만 이 정도는 가볼만 하지 않겠냐라는 거 해서 저희가 좀 굿모닝 비엔남 별점 시스템 도입해서 이번에 또 저 특별 시스템을 또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5화에 출연하셨던 그 이봉재님 불러가지고 이번에 이제 봉재라는 별명을 좀 쓰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번 이름 붙였으니까 아유 낙인이 찍혔으면 평생 가야죠. 봉탈은 아직까지 먼 얘기 같으니까
그래서 세 명이서 저희가 이제 별점을 매겨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이제 굿모닝 베트남 3스타는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저희가? 3스타. 3스타가 제일 높은 별점인데 3스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오면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음식. 그럼 저희 2스타는? 2스타는 이 하노이 바닥 끝과 끝이 한 10km에서 15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끝에 있더라도 가볼만 하다. 가볼만 하다. 그리고 1스타는? 1스타는 지나가다가 보이면 들어갈만 하다. 아 좋죠. 저희가 또 굳이 시간 일주일 넘게 남았을 때 여기 정도도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뭐 이게 이봉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식가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엄선된 맛집으로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세 명이 똑같이 스타를 외치면 호러 오페임 명예의 전당으로 이제 그렇죠. 딱 네 바로 단계를 포스타. 퍼스타 미슐랭이 몇 스타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3스타 아닙니까? 저 사실 잘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포스타까지.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타가 없죠. 한국에는 3스타 장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 미국이 4스타 4성 장군이 있어요. 저희 우리 그 이봉재님께서 출연하셨는데 지금 말을 못하셔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자 인사를 좀 해야겠죠? 아니 뭐 언제 저기 소개 나오나 기다렸는데 그냥 인트로를 막 10분씩 하시네요. 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화에 출연했던 이봉재입니다. 그 이번 화는 미식 특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또 제가 하노이 바닥에서 3년 정도 살았는데 3년간 다니면서 제가 맛집을 많이 체킹을 했어요. 그 체킹된 맛집들 중에서 이제 맛집 특집에 풀만한 그 약간 맛보기로다가 약간 여기서 풀어주고 반응이 좋다 싶으면 저희가 맛집 특집 2탄 3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갈 수 충분하죠. 있죠. 오늘도 그 맛집 특집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골랐기 때문에 다음번에 얼마든지 또 2탄 또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잠시 이제 광고 듣고 가실까요? 아 광고가 없어졌나요 저희 참. 아직 저희 그 우리 김졸개가 사실 반응이 없습니다. 그 저희가 하나 실는 광고 방송이 그 김졸개네 그 회사 방송인데 피드백이 없어요 이 친구가 지금. 그래서 일단 요번까지 실어야 될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하고 일단 편집이 끝나는 대로 제가 아마 8화 정도 되면 다시 통보를 드릴 건데 일단은 뭐 그럼 이제 뭐 시작하시죠 그럼 이제. 저희가 광고를 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예 기간을 주도록 하고 오늘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노이 여행 아직도 캐리어 끌고 다니시나요? 수화물 핸즈프리 서비스 더 무빙 컴퍼니.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신 이봉재님의 구글 맵을 켜보면은 이 별들이 무수하게 찍혀 있는데 맛집들을 엄선해 놓으니 구하기 힘든 이걸 저희가 구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발로 뛰면서 택시비, 저기 세온비, 저기 다 제가 선수 자비로다가 지출을 해가면서 하노이에다가 맛집 지도를 그렸는데요. 이게 이 라디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죠. 라디오죠 그냥. 라디오죠. 라디오죠.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제가 1탄, 2탄, 3탄 계속 가면 제 맛집들을 아마 여기서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의 음식 취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혹시 엄사님께서는 어떻게 음식 취향이 뭐 좀 독특하신가요 어떻게?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뭐든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당은 돈 주고 음식을 파는 데는 맛있어야 한다는 주의고 또 가면 또 웬만해서는 잘 먹습니다. 그러면 뭐 이봉재님은 제가 알기로는 뭐 웬만한 거 다 잘 드시고 일단 특히 미식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맛있는 거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그 서비스라던가 그 환경, 그 조거반들의 태도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조선 땅에 나온 음식은 제가 못 먹는 게 없거든요. 다 먹을 수 있고요 일단. 과메기, 좋아하죠 저는. 홍어! 좋아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뭐 개고기도 좋아는 하는데 뭐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제가 안 먹는 거고요 단순히. 뭐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뭐 사실 뭐 고양이 고기 이런 건 제가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잡종이에요 이게. 비싼 음식점 가면은 되게 까탈스럽게 보려고 하고 싼 집 가면은 싸게 보려고 해요 이거를. 그게 뭐 맞는 거죠? 네 사실은 좀 뭐 싼 음식점 가가지고 뭐 비싸니 맛이 어떠니 뭐 위생이 어떠니 이런 고민 안 하고요 저는. 웬만한 음식 다 좋아하고 특히 뭐 저는 맛있는 술 있으면 되게 좋아하니까 맛있는 술을 판다 이런 데서 저는 가점을 되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프로님이랑 저기 식당 투어를 꽤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프로님이 그 본인 말로는 상당히 그 가리는 음식이 없다, 굉장히 다 좋아한다라고 하지만
보다 보니까 호불호가 나름대로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 음식을 대하기 때문에 싼 음식, 이거는 싸게 취급을 하고 비싼 음식은 또 비싼 스탠다드에서 또 이게 평가를 매기는 약간 아주 그냥 철저한 그 음식에 대한 그 관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고 이프로님의 저기 추천을 따라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적 고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방송은 외부의 서포트를 받거나 한 게 전혀 없는 저희 물 한 잔 안 받아본 적이 완전 없습니다. 받아본 적 없는 이제 순수한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한국 식당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철저히 주관적인 저희의 입맛과 저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조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월에 큰 거 한 잔씩 버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 집이 비싸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습게 보실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 그냥 우습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특별히 굿모닝 비엔남 6화까지 연속으로 방영한 기념으로 한식 식당 점주님의 무료 광고 방송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그냥 된장찌개 한 그릇만 대접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하나 씌워드리겠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래서 안 실리면 우리 쪽팔린다고 다음에.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또 김줄기 광고 하나 씩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혹시 안 실리더라도 그냥 다 그 식당 사장님들이 이제 생업이 바쁘셔가지고 연락을 못했다고 저희 그렇게 알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맛집편 시작하시죠. 자 일단 저희가 남한식은 저희가 언급을 안 드릴 거고요. 뭐 좀 특이한 음식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북한 식당 있어요 사실. 이 하노이 북쪽당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양이라는 곳과 고려식당이라는 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뭐 가보셨어요 혹시 엄사장님이랑 이봉재님이랑? 사실 근데 요게 문제가 없는 거죠. 갔다고 뭐 이렇게 저희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저기 잘못하면 코롱탕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코로 냉면 들이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제가 그 걱정 때문에 앞을 수없이 나갔어요. 저 한 10번, 100번 네.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방송 드린 저희는 일단 그 대한민국의 그 평화통일을 원하고 자주국방을 되게 좋아하는 좋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약간 정치적인 색깔 없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요즘 또 저기 평화 무드 아니겠습니까? 저기 굉장히 한반도에? 좋죠 지금. 그래서 4월 27일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치러지는 기념으로 저희가 북한 식당 두 군데, 언급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려 식당, 두 번째 평양 식당. 고려식당 가보셨어요 혹시? 사실 저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습니다. 아 이거 피가 빨간색이시네요 이것도. 거기 가시면 이제 그 일단 김치부터 돈을 받고요. 네. 북조선에서 온 맛있는 김치입니다 하면서 주는데 7만 동. 3,000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평양을 가봤거든요. 평양간 가면 이렇게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코스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뭐 가면은 그 식당 종업원분들이 이렇게 좀 춤도 춰주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는데 저는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정치색을 떠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우리를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그 바가지 근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가지는 뭐 어떻게 바가지를 일단은 뭐 제가 예전에 이제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제 종업원한테 물어봤죠. 여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술을 한 병 추천할 수 있냐. 그래서 저는 뭐 평양 소주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북한 소주 뭐 대동강 맥주에 생각했는데 좋죠. 갑자기 대뜸 송이버섯주가 그렇게 유명하답니다 하면서 야, 가격이 궁금하네요. 가격이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 6만 원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 대동강 맥주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맥주는 팔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냉랭한 멘트를 듣고 제가 그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그 정치적인 색깔과 뭐 이념 극복을 다 타나가지고 좀 약간 너무 관광객들을 좀 이게 좀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잘 알고 하는 건 아닌데 언뜻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이 식당들이 이를테면 한국 식당은 개인이 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나 이런 해외에 있는 식당들은 외화벌이용으로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주재원, 외교관을 파견한 거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종업원들이 이거 다 숙식하거든요. 숙식. 네네. 기소 생활하고 제가 밤늦게 본 게 그거를 봤어요. 여기 그 식당 근처에 보면은 육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종업원들이 체육복을 입고 저희 군대 점호하는 것처럼 그 육교를 그 2열 정도를 딱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살벌해요 그 친구들 보면. 그리고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 그 동지가 어떤 이런 얘기를 못 물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베트남 내에서는 대사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입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서 적당히 남북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는 뭐 1점도 드리고 싶은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그릇 먹어봤거든요. 옥수수 국수 한 그릇 먹어봤는데 그거 한 8,000원인가 10,000원 했어요. 별맛 없어요 그냥. 그래서
돈에 비해서 여기는 뭐 저희가 스타를 따로 매기진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뭐 무궁화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쓰리 무궁화? 뭐 무궁화는 기준은 없지만 저는 뭐 하여튼 그래요. 여기는 그렇게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북한 종업원들이 만담하는 건 재밌어요. 말투가 그냥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여기는 참고로 베트남 직원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북한 직원들이 서빙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엄 사장님이랑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엄 사장님이랑 이프로님 말씀을 저기 빌려서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는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저기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문화 체험 이런 그렇죠. 하노이에 왔으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가 볼만은 하다. 한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한 건가요? 근데 딱 그게 딱그 수준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담배가 뭐가 파냐, 뭐 북한 맥주가 뭐가 있냐, 요 정도죠 그냥. 참고로 북한 담배가 7,000원이 하더라고요, 이 망원놈들이. 엄청나네요. 시간 맞춰 가시고 네. 또 요청하시면 또 반갑습니다 노래도 또 한복 입고 불러주는 것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준비한 순서가 아무래도 베트남에 대한 거니까 베트남 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식당들은 이렇게 다음 방송을 위해서 두 개씩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음식은 대여섯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짜까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짜까. 짜까 맛있죠. 이게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왜냐면은 한국에 계시면은 퍼도 그렇고 분짜도 그렇고 대부분 다 드셔보시거든요. 맞죠? 뭐 롤도 그렇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짜까라는 음식은 여기 베트남에 오시면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세요, 보통. 이게 존재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음식, 약간 신비로운 음식인데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첫 번째 메인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세 명이 다 좋아하거든요, 짜까는. 그래서 이 짜까는 한국에서 여러분들께서 땡땡 식당 미스 호치민 뭐 이런. 호치민 아, 이런 네. 식당에 가시면은 보통 분짜도 팔고 요즘은 뭐 심지어는 바잉새우까지도 판다고 하는데 이 짜까는 드시기가 힘들 겁니다. 하노이에 오셔야지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짜까는 한국에 팔기는 단가가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사실 하노이니까 좀 그래도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않나. 손질도 좀 필요하고. 가물치인가요 이게 그 생선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흰살 생선을 메인으로 쓰는데 흰살 생선으로 다 들어가는데 가물치를 쓰는 데가 가장 고급 그렇죠, 그렇죠. 식당이라고 이게 합니다. 그냥 가물치라고 하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물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떤 식으로 먹는 건지 한번 이프로님께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가물치 살을 발라가지고 순살 생선을 시즈닝을 약간 한 것 같아요. 약간 양념을 살짝 시즈닝을 한 다음에 그걸 야채랑 볶아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둘러서 볶은 다음에 거기 이제 국수랑 넣고 거기에 이제 그 베트남의 이제 느엉맘이라든지 이런 맘똠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인데 그렇죠. 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제 취향에 따라서 고추를 썰어서 넣기도 하고 거기다 땅콩인가요? 견과류를 또 위에다 뿌려가지고 고소한 맛으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짜까 요리를 보면은 또 맘똠이라는 소스를 씁니다. 이게 뭐 제 표현으로 쓰면은 새우를 썩힌 국물인데 요거 잘 드시나요? 저는 뭐 굳이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있으면 먹어요 저는. 저는 맘똠 잘하는 집에서는 먹고 못하는 집에서는 못 먹습니다. 악취가 좀 나서. 맘똠을 베트남 직원들이 보니까 설탕을 타서 먹으면 좀 괜찮아요. 굳이 그 비린내 나는 이 뭐 하여튼 저는 좀 조금씩 찍어만 먹는데요. 이것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체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느엉맘이라고 거기 그 달콤한 젓갈 같은 데 찍어 드시면은 제일 무난하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맘똠을 굳이 뭐 챙겨 먹진 않아요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맛있습니까? 저희가 자꾸 음식 맛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세한 주소는 그 팟빵과 파티에 있는 댓글이나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그 로케이션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이 베트남의 장보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노이에. 거기에 아잉부 짜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또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국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맛집으로 꼽히니까 꼭 거기서 한번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다른 메뉴가 없어요. 짜까만 팝니다. 짜까. 그렇죠. 들어가면은 뭐 다른 물어보는 게 없고요. 몇 명인가, 몇 그렇죠. 인분인가, 약간 요것만 확인되면은 이제 모든 음식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틀림없습니다. 그 음식도 빨리 나오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 뭐 별점 매겨야겠죠. 별점 몇 점 드리겠습니까? 저는 별점 2점 드리겠습니다. 2점. 왜 3점이 아니고 2점이죠? 맘똠 때문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맘똠 때문에. 그렇죠. 맘똠 때문에. 같은 이유로 저도 2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3점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노이 오시면 꼭 드셔봐야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짜까. 그리고 호황게임이라든지 관광지에도 가면은 파는 음식점이 있으니까
장보라는 데는 좀 관광지에서 좀 많이 멀거든요, 위치가. 그냥 굳이 이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짝가는 꼭 드셔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건 엄청난 음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립니다. 이건 진짜 열이면 10명 다 맛있다 그래요. 저는 맛없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위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분짜. 분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분짜에 대해서 우리 이봉재님께서 설명 잠깐 해주시죠. 분짜가 저희 그 숯불고기죠. 일단 베이스가 되는 게 숯불고기. 그 고기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그 여러 가지 고기 종류를 숯불에 구워서 약간 그슬려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 고기를 베이스로다가 놓고 이제 저희가 얇은 면을 식초와 설탕을 섞은 그 소스에 찍어서 야채를 곁들여서 이렇게 그 고기, 야채, 면을 한 번에 한 입에 싸먹는 약간 그런 종류의 음식인데, 이 음식 분짜 이거 제 주변에서는 이건 호불호가 없습니다. 분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다들 저기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인데요. 이거는 맛이 없기가 어려운 음식이죠. 고기 이거 달달한 고기인데 그리고 탄수화물도 들어가요. 그렇죠. 아 엄청난 음식이에요 이거는. 이게 한국에서 드시면 여러분이 한 13,000원, 14,000원 정도 하는 거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 오시면은 3,000원. 3,000원인가요? 전도 비싸죠. 2,000원대면 먹는데. 네, 저도 2,000원대 먹고 있죠. 그런가요? 네, 쌉니다. 동네 식당 가면 2,000원 주면 먹어요. 저희가 저희가 역시 비싼 데만 비싼 데만 사니까. 사장님 조금 더 주고 먹는 건데 뭐 일단은 뭐 분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5년 전쯤에 베트남에 여행을 와서 그때 그 백주부 님께서 그 뭐 추천한 분짜집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그때 네네네. 한국에 분짜는 음식이 그렇게 파퓰러하지 않을 때 제가 한 입 딱 먹고 보고 얘기했죠. 이거는 야 한국 가서 팔아야 된다 친구들아. 근데 우리 친구들 다 백수라서 돈이 없었어요. 그때 식당 차릴 돈이 없어서 그때 파셨으면은 지금 뭐 베트남 한국에 지금 체인점 100개 그거 아쉬워요 제가. 이런 거는 그때 그게 이제 못 팔아서 지금 그렇게 팟빵하고 저기 지금 이러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되겠다 싶으면 지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분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게 이 베트남의 상징적인 오바마 분짜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바마 분짜 지금 굉장히 요즘 핫합니다. 저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간 다음에 그 식당 갔었는데 웨이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맛있나요?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기다려서 먹을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오바마가 스폰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하죠. 이제 그 임기 마무리 전에 하나 먹고 가려고 사장한테 뽀치를 받은 게 아닌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뭐 제가 볼 때 분짜를 먹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바마가 먹은 자리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뭔가 전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쯤 가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 오바마 분짜 하는데 이 오바마 분짜 사실 이름이 뭔가요? 오바마 분짜가 이름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냥 오바마 문자로 합시다. 저도 예, 오바마 분짜로 하시죠. 예, 오바마 분짜입니다. 거기 식당 주인도 네. 자기 식당 그냥 오바마 분짜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 식당 이름 바꿔야 돼.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굳이 뭐 오바마 분짜는 갈 필요가 없다.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저희가 분짜 가게가 뭐 베트남에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노이가 원조기 때문에 하노이에서는 드실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블로그에 찾아보시면은 뭐 분짜 다킴이라는 곳도 있으실 거고 뭐 꽌냄 이런 곳도 있으실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곳은 그 타잉콩 분짜라는 곳이 있는데 베트남 직원들도 전체적인 평이 오바마 분짜보다는 훨씬 맛있고 질이 좋다라고 하는 곳이니까 이제 댓글에 있는 주소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두 분은 가보신 적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평점 매겨보면은 원스타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은 갈만하고 뭐 굳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블로그상에 있는 많은 분짜집들을 찾아가 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고급스러운 분짜집으로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 타워 쪽에 분짜집 가보셨어요 혹시? 전 저기 종종 손님 모시고 갈 때, 부모님이 오셨을 때 거기 갔었는데요. 분짜집들이 대부분 이렇게 허름한 곳에 목욕탕 의자를 깔고 먹는 곳이 많고 지저분해요. 뭔가, 그렇죠. 튀김을 먹을 때도 뭔가 바퀴벌레도 다니는 것 같고 좀 찝찝한데, 그래서 귀한 손님과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조금 분위기 내면서 먹고 싶다 그러시면은 분짜 가격만 한 20만 동이 좀 넘죠?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3배 이상 되고 거기에 뭐 냄 쪼가리 튀김까지 먹으려고 하면은 또 한 10만 동 추가로 내야 되는 곳이긴 한데 또 고급지게 드실 수 있는 자스파스라는 분짜집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부모님이랑 오셔가지고 좀 깔끔한 데 가고 싶다 하시면은 추천드리고, 제 생각에는 가성 대비는 그렇게 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스타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두 번째 유명한 게 또 저희가 하노이는 또 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쌀국수. 베트남 하면 퍼고 또 퍼 하면 하노이죠. 그래서 또 쌀국수 집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두 분은 다 그럼 쌀국수 좋아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쌀국수가 주식이죠. 뭐 아무래도 저희가 그 한국에 있으면은 매일 김치찌개를 먹고 밥을 먹듯이 하노이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껌장을 먹고 저기 펄을 먹는 게 일상이지 않나. 그래서 펄은 뭐 자주 먹는 편입니다. 엄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펄을 즐겨 먹진 않는데 해장국용으로 제가 해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술도 안 드시면서 해장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저는 뭐 그렇게 즐겨 찾는 음식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먹는데 꺼리거나 뭐 하는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펄을 좋아하는데 펄도 퍼지면 그 꾸어이라고 거기 밀가루 빵 찍어 먹는 게 있는데 그게 기가 막혀요 그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 도너츠 같은 비슷한 건데 그게 대구에 보면은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콩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 약간 콩인지 쌀인지 뭘로 만든 그 약간 밀가루 전병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국물에 찍어 먹으면은. 그래서 이게 따로 저기 가격이 책정돼 있죠. 얼마인가요? 이거 하나 먹으면?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만동 정도 만동 안팎을 먹은 것 같은데. 제 이게 한쪽 가게 한 4,000동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 예. 네, 그게 저렴해요 맞는 것 저렴해요 같아요. 되게. 이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실수로 한 게 퍼가 나오고 이게 같이 딸려 나옵니다. 앞에 그냥 깔려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 맛있다고 저 다 먹었는데 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싸운 적이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먹은 그 개수만큼 가격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맛있으니까 꼭 같이 드시면 될 거예요 아마. 퍼집은 어디나 가시면 맛있지만 특별히 또 추천할 만한 퍼집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호안게임 쪽에 하이바증 동네에 그 퍼틴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저번에 저희 방송 출연한 그 김졸개가 되게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참고로 김졸개는 되게 맛을 잘 몰라요. 그 친구는 초딩 같은 입맛이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반찬 투정 얘기를 한 이유가 왜냐면은 그 친구는 과자와 패스트푸드와 콜라를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이고 건강한 남자집에 밥을 말아 먹는 아 진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제가 같이 잠깐 살아봤는데 야 삼시세끼 스팸 먹습니다 그 친구는. 지난번 3화 방송 출연했을 때도 계속 그 밥 타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그 친구가 추천한 집이라서 제가 한번 가보긴 했는데 맛있긴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찾아가실 필요는 없고 원스타 정도 제 생각에는. 아 독특한 가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지는 뭐 왜냐면은 퍼라는 음식이 사실은 좀 워낙 보편적인 음식이고 특별한 맛내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설렁탕 국물 맛이 나서 좀 진한 맛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찾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원스타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저는 사실 안 가봤기 때문에 스타를 못 드리겠습니다. 아 퍼틴 가깝습니다. 사실 호안게임 그 여행자 거리에서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 가볼만 합니다. 원스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음식점은 또 하나 더. 퍼집 하나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저는 퍼집을 추천할 때 항상 여기를 추천합니다. 이 릭웍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또 어르신들은 이국수다. 그게 아. 또 그 국수가 아닌데 또 국수라고 국수. 하십니다. 이국수다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국빈 방문했을 때 들렀던 집인데 일반적으로 퍼 가게가 3만동, 4만동 정도에 파는데 반면에서 여기는 가장 싼 퍼가 7만동에서 8만동입니다. 고급지긴 한데 이게 또 하노이 퍼의 원조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꼭 여기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저는 3스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이프로님과 이봉재님 어떠신가요? 아 근데 저 그 별점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하노이 전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퍼 릭웍스 간판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뭐 10군데, 20군데 정도 본 것 같은데 어디가 퍼 릭웍스죠? 이게 퍼 릭웍스라고 쓰는 집들이 겁나 많은데 퍼 10 릭웍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퍼 무어이 릭웍스 그리고 그냥 퍼 릭웍스는 퍼 무어이 릭웍스의 짝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일단 2배가 나고요. 저희가 댓글로 남겨드린 퍼 무어이 릭웍스로 찾아가 보시면은 거기가 원조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거기가 맛있습니까? 그러면. 맛은 있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막립인데 퍼 릭웍스나 퍼 모이 릭웍스나 동네에 있는 퍼집이나 맛은 다 거긴 것 같긴 합니다. 아 기분 탓이에요 다. 비싼 음식 먹으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맛있게 느껴지는 거고. 그럼 뭐 또 다른데 추천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많이 아시니까 베트남 음식인데 꽈나능온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는 베트남에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으면 제 표현을 하자면 베트남의 김밥 천국.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의 김밥 천국 여기는 베트남 음식 웬만한 거 다 팔죠 거의. 그 웬만한 게 아니라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정말. 베트남 음식의 모든 것 모든 게 다 팔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가격도 그냥 뭐 무난하고 분위기도 무난하고 다 무난해요 그냥 여기. 베트남의 관광 사람들이 식당에 딱 한 군데만 갈 수 있다면 거기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드시고 가시면 되는 그냥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고 하니까 많이 가실 거고 분위기 같은 경우를 따지자면 그 호황 게임 쪽에가 좀 분위기 좋거든요. 야외 테라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냥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곳이니까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스타를 따로 매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노멀하지 않은 음식 말씀드리면 좀 특별한 음식이죠. 바인가인게라고 이게 게국수입니다. 게 도그가 아니고 크랩이죠. 크랩국수. 바인가인게 이게 단어만 들어서는 솔직히 저기 시청자분들이 비주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 사실 저희가 퍼라고 하는 게 면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분짜라고 하는 음식을 그 말씀드렸는데 분짜도 면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바인가인게 이 바잉이라는 게 면의 모양입니다. 넓적한 칼국수 같은 모양이죠. 칼국수인데 조금 투명한 칼국수 느낌이 납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신기한 맛이 나시나요 이게? 그 까잉이라는 게 그냥 국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게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랩. 크랩. 그래서 굵은 칼국수 개국이다. 근데 또 국물이 걸쭉해요 약간 이게. 그리고 약간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해물이랑 새우랑 그래서 오뎅 같은 게 좀 들어가고 야채랑 같이 먹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3스타를 드리고 싶어요. 게에는 굉장히 맞거든요 이거를. 근데 엄 사장님께서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거에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인가인 게인데 그 게가 바로 한국말로 게입니다. 이게 좀 놀라운 신비였던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신기합니다. 또 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다에 나는 그 찌개 홍어라는 홍어랑 게가 있고 이 게가 진짜 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언어 공부하면서 신기했던 것들이 돌고래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돌핀, 같은 돌씨잖아요. 네, 그 파리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플라이. 같은 또 PFC여서 뭔가 무슨 말하는 방송 분량 잡아먹지 마시고요.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음식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뭐 이봉재님 좋아하시죠 이거? 아 바인가인게 없어도 못 먹죠. 이거는 저기 덮어놓고 3스타입니다. 저는 덮어놓고 3스타예요 이거 진짜. 바인가인게는 이걸 어떻게 싫어할 수 있죠? 바인가인게를?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바인가인게를 집 근처에 있는 데서 먹어봤는데 제가 거기서 별로 맛있게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설명해 주신 맛집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꼭 가서 먹어보고 다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단이란 거리에 있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택시 기사들이 알더라고요. 사단에 있는 바인가인게 집 가려고 하면 그 집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 가는데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제가 3스타를 줬으면 이거는 명예전당에 헌당될 수 있는 건데 제가 3스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늘 3스타에서 끝나는 걸로. 추가에 만약에 엄사장이 먹고 3스타를 준다 하면 명예전당에 이제 헌정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하여튼 꼭 드셔보셔야 돼요. 맛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되게 국물이 기가 막혀요. 이거 지금. 제가 꼭 먹어보고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오셨으니까 베트남 음식을 당연히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베트남 음식 저기 삼시세끼 먹다 보면 질린다,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럴 경우에 또 저기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양식집.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곁다리로다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 소개시켜드릴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그 두 번째 방송에서 우리 송 과장님께서 뜬금없이 피자집을 얘기해서 제가 비난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 피자집이 이 피자집이고 여러분도 찾으시면 나올 그 피자집. 이거 블로그에 치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집은 좀 언급하는 자체가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언급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셨죠 다들? 예, 여기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관광객, 주재원 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포함해서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는 피자 포피라는 집인데요. 그 피가 4개죠. 알파벳 피가 4개. 피자 피 아닌가요? 아닙니다. 피가 4개입니다. 뭐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무슨 뭐 패션. 예, 뭐 저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에요. 피가 4개입니다. 포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피자 스타일을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흔히 먹는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자가 아니고 약간 재패니즈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재패니즈 스타일이라고도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이탈리안 화덕 피자를 표방한 그 재패니즈 피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외놈들이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이게 정확합니다. 진짜. 외놈들이 괜찮게요 사실 이거. 그래서 사실 이 집을 처음 가본 게 한 5년, 6년 전에 호치민에서 처음 갔습니다. 이게 호치민에도 피자 포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을 여행하시던가 하노이를 여행하시던가 언제나 양식을 선택하실 때 피자 포피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맛은 뭐 제가 둘 다 먹어봤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맛있고 호불호가 없는 맛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는 몇 개 주시죠, 이봉주님? 피자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한국이었으면은 저는 이 집 3스타 줍니다. 근데 사실 외국에 요거보다 맛있는 피자집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스타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사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자집이 맛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이 저도 약간 좀 그 김졸개 비슷하게 좀 싸구려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가 분위기와 맛과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느껴보면은 제가 볼 때는 2.5 스타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또 맛으로 치면은 저는 그냥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요런 데가 또 자극적이고 또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를 평가할 때 맛있지만 맛이 그냥 뭐 그렇게 있는 집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2스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스타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 입맛은 일단 저도 피자는 좀 싸구려 같아야 돼요. 약간 그 피자 모자 같은 집 같이 굉장히 기름지고 막 고기도 팍팍 들어가고 이런 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미세스 피자처럼 네, 뭔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집이 일단 웨이팅이 길어요. 예약을 안 하면 웨이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건 베트남 사람도 자주 가고 외국인도 자주 가고 주재원도 가져가고 현채도 자주 가고 관광객도 자주 가고 하여튼 자주 가요 여기는. 그래서 웨이팅이 길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런 철칙이 있습니다. 아 집값이 얼마나 맛있어. 웨이팅이 30분씩 되면 저는 음식점 안 가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물론 그 이상의 맛이 있다면은 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래도 30분씩 기다려서 먹기에는 피자라는 음식이 또 그냥 그렇거든요 제 입맛에는. 2018년 4월 달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따끈따끈한 팁은요. 원래 이 피자 포피가 이 하노이에는 호안기엠 호수 관광지 중심의 근처에 2개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인타운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곳에 새로 오픈을 하나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전 예. 몰랐네요 그건 또. 지금 가 오픈한 상태여서 아 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음식을 팔고 있다고 해서 가시면 이 샴페인을 한 잔씩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2개를 준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일반 저희가 사는 거주지랑 호안게임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굳이 피자 한 점씩 먹자고 이렇게 멀리 가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점 저도 2개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별점 2개는 10km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가기는 가죠 먹으러. 이게 근데 3스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 피자집 하면은 저는 근데 다른데 추천드릴 만한 곳도 사실은 있지만 이건 뭐 다음 방송을 위해서 남겨놓고 이 피자집이 보편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투스타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스타를 줘야 되는 내가 그러면. 원스타인가요 그러면? 저는 원스타 주겠습니다 그러면 원스타. 예. 투스타? 나도 원스타! 예 원스타. 예, 원스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자 포피 관계자분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다음번에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또 결과에 따라서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유 가능하죠 저게 또. 저희는 또 상업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송 재평가. 굿모닝 베트남입니다. 이봉재님께서 또 양식 하나 또 추천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을 제가 이거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게 사실 밥으로 먹는 집은 아닙니다. 사실 주전부리라고 해야 되나요? 타파스 다들 아시나요? 타파스. 이프로님 타파스가 그뭐 뭔지. 핑거푸드 같이 뭐 쪼매난 음식 아니면 스페인 음식 맞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스페인식 핑거푸드인데요. 스페인식이라고도 하기 그렇고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집도 그 일식 핑거푸드가 있고 스페인식 핑거푸드가 있고 약간 적은 양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음식을 서빙한다 이런 집인데요. 그 가게 이름이 아마토 타파스입니다. 아마토 타파스. 이 집이 어디 있냐? 저희 많이들 가시는 그 야털런 이거 이름이 뭐죠? 대성당. 아니죠. 성 요셉 세인트 조셉 성당. 저 고 근처인데 거기보다 좀 더 지금 제가 설명을 오페라 하우스 다들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오페라 하우스 뒤편에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재즈바가 하나 있는데 그 재즈바 옆에 딸려 있는 아주 조그만 식당입니다. 제가 이 집을 사실은 추천드리는 이유가 저녁에 이제 저기 술 먹으러 저기 다들 따이앵거리 나가거나 호황기엠 저기 나가는데요. 제 안주라고 하기에 너무 부실한 것들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가격 이렇게 받아 처먹고 그런 게 굉장히 싫었는데 약간만 그 중심가에서 벗어나서 그 뒷골목에 가면은 운치 있게 식당이 이렇게 1, 2, 3, 4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을 들여서 올라가면은 아주 친절한 영어가 가능한 종업원들과 아주 맛있는 음식 그리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요. 와인 종류 다 구비돼 있고 사케도 구비돼 있고 원하는 칵테일 준비돼 있고요. 음식 굉장히 맛있고 저녁 시간을 보내기에 아주 좋은 식당이지 않나 해서 제가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3년 살면서 저는 여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데인데 이 두 분 이프로님하고 이봉재님이 여기를 공개를 해도 되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좋은 식당은 나만 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눈치도 봐야 돼요. 괜히 식당 가서 업체분들이 가시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또. 제가 지금 최근에 갔을 때만 해도 일본인들 한 30%, 저기 서양인들 한 70% 요렇게 이제 손님들이 구성이 돼 있고 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과 함께 맛있는 핑거푸드 이렇게 즐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이거 듣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 또 그건 그것대로 좋지 않겠습니까? 좋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여기 별점 몇 점씩 주시겠나요? 사실 저밖에 여기 가본 적이 없어요. 없는 것 저는 같은데. 가봤어야지. 저는 이게 그 핑거푸드 그 타파스죠. 타파스 집으로는 하노이에서 독보적이라고 보고 별점 3개 드립니다. 3개짜리면 한번 다음에 한번 가보고 또 저희가 명예전당에 시대점을 영상에 올라갈지는 또 그때 고민해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허접해 다 음식점도 안 가보고 지금 방송을 찍고 있어.
뭐 그냥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나무 그렇죠. 위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양식점 하나 추천 또 할까요, 저희가 그러면? 양식점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찹스라는 햄버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수제 버거집. 찹스는 뭐 프랜차이즈도 많고 뭐 헛더이도 있고 많죠 이게. 찹스가 얼마 전에 그 이제 롯데 저기 롯데 많이 묵으실 텐데 롯데 호텔 하노이 맞은편에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 3호점. 작은 호수 옆에. 아, 예, 맞죠, 네, 맞죠. 작은 호수 네. 옆에 하나 오픈했는데. 네.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맛도 햄버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양도 많고요, 사실은 가격도 뭐 적당하고 햄버거 먹고 싶으실 때 뭐 저기 프랜차이즈 점들도 좋지만은 뭐 수제버거 드시고 싶을 때 가보면은 후회는 하지 않지 않나. 그 정도 가게입니다. 저도 가보고 생각이 뭐냐면은 야 여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뭐 생각나면 올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진짜 10km, 20km 가서 먹기에는 좀 저는 좀 그랬고요 사실. 왜냐면 제가 사는 동네랑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롯데 쪽이랑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생각나면 저는 한번 종종 갑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약물을 좀 먹어봐가지고 약물이라는 게 그 뭐지? 그 물약 말고 서양 물을 좀 먹어봐가지고 아, 약물을 뭐 드럭을 하신다는 거. 아 그런 거 말고요. 흘려 사는 먹어봤는데 얘기고. 이 햄버거는 그냥 뭐 그런 표준에 가까운 햄버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만 할 것 같고요. 맞아요. 별점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1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1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1점 정도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막 그 TV 요리 프로 보면은 막 그 있지 않습니까? 그릴에 막 막 배 나온 아저씨가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무난한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 먼 거리를 이동한다 이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양식이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을 때 근처에 있다면은 먹어볼 만하지 않나? 네. 뭐 그런 수준입니다 저는. 롯데 호텔에 묵으시거나 대우 호텔에 묵으시거나 할 때 충분히 가보실 만한 식당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봉재입니다. 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 중책을 남은 두 분께 남겨놓고 저희 먼저 지금 자리를 떠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된다면은 2탄, 3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맛평가와 그런 별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자리 뜨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양식까지 저희가 대충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세계 3대 요리, 또 중국 음식. 제가 또 중국 음식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차이니스 푸드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짜장면? 아, 짜장면은 아니죠. 짬뽕? 짬뽕 아닙니다. 짬뽕도 있습니까 중국 요리? 중국 사람이 먹는 짜장면 짬뽕은 차이니스 푸드인가요? 그거 한국 사람이 바꾼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래 중국식 검은색 면, 춘장으로 만든 면은 그렇게 단맛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의 예전 화교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카라멜을 집어넣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단맛이 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좀 변형이 된 맛입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언급드릴 중식은 진짜 중국식 중국 음식, 광동식, 쓰촨성식 중국 요리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중국집은 저희가 말하는 중국집은 맛있는 집 많아요. 사실 한인타운 계시면은 대부분 어디 가셔도 뭐 한국이랑 비슷한 맛 느끼시니까 거기 가보시면 되고, 저희 프로는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독특한 음식, 좀 숨겨진 맛집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로 아까 엄차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음식, 차이니스 푸드를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첨언을 드리자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베트남이 중국의 1000년 이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000년 이상은 아니구나. 1000년 정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 중국에 살다 온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이 중국에서 먹은 중국 음식보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음식점들이 더 맛있었다는 말이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이 어디시죠? 일단 그 어디라고 설명드릴까요? 가게 이름이 동박인가요 여기가? 네, 수익가오 동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가오가 만두라는 뜻이고 동박이 말 그대로 동북쪽인 것 같은데 동북쪽 만두, 보통 저희는 동박이라고 식당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딱 하나만 포기하시면은 음식이 다 좋아요. 그게 뭐죠? 위생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맛 있고 싸요 음식이. 두 번째가 이게 뭐라 그래도 메뉴판을 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 분들과 가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시면 블로그 글이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참고로 하시거나 아니면 가서 둘러보신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저거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메뉴판에 그림이 하나도 없고요. 일단 다 베트남어랑 중국어로 써져 있는데 그게 베트남어가 사실 저도 그렇고 엄사님도 그렇고 간단한 건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저희가 못 읽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소양 대창볶음 이런 건데 소양 대창이 베트남어로 뭔가요 혹시? 모르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소 부위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놈은 좀 보니까 알더라고요. 여기 보면서 이게 양으로 만든 거다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 네가 소양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뭐 공부를 했다는 돈 주로 말은 많은데 제 주변에 그 오래 산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집 메뉴판을 자유롭게 읽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좀 불편한 게 있고 두 번째가 야외에서 노천에서 먹는다 보니까 조금 뭐 위생이 좀 불편하거나 서비스가 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집이다 보니까 웨이팅은 길지 않은데 주문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여기가 그 처음에 여행 오신 분들이 가기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지인인 저로서는 정말로 종종 가는 집이고요. 여기에 친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뭐 배 부르게 먹어도 한 사람당 술까지 마셔도 10,000원이 넘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그리고는 일단 음식이 맛있고 근데 진짜 맛있고 예 저렴해요. 그래서 진짜 탕수육 맛을 볼 수 있는 곳. 사실 이것도 저희가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중국 가서 탕수육 안 드셔보셨잖아요. 저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중국 가봤습니다. 그럼 중국 그게 그 맛이 정통 맛 아닌가요 이거? 근데 한 10년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10년 됐으면 그 약간 약을 팝니까 지금 여기서. 하여튼 뭐 추천드릴게요 이 집은. 여기 몇 스타 주시겠나요? 저는 위생이란 관점을 보지 않으면 3스타입니다 이 집은 무조건. 근데 위생이란 관점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좀 좋은 손님 모시거나 좀 데이트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여기가. 종합했을 때 네. 스타를 주신다면 2.5개. 저는 2.5개 드리겠습니다. 2.5개. 저는 여기 3스타 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봉재가 갔어. 이 우리가 친구는 명예 전당에 전당에 헌방할 문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은 사라졌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추천드립니다 꼭. 그리고 술도 괜찮아요. 술도 저렴하고 술을 추천드리자면 한 병에 10,000원짜리 고량주 좀 큰 게 있는데 그 소가 그려진 고량주가 있어요. 약간 무슨 물소는 아니고 약간 황소 같은 칡소가 그려진 그게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맛이. 한 병에 10,000원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약간 그 중국 고급 술 있죠. 연태 고량주 같은 그런 비슷한 맛이 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것도 약간. 식당에 또 이프로님하고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이 사업 작당 모의를 할 때 항상 거기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꿈을 펼친 식당이기 때문에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회사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야 엄사장 우리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첫 번째 우리 만남이 시작됐던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어서 네. 또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두 번째로는 좀 그러면 깔끔한 중국 식당은 혹시 뭐 추천드릴 때 있으세요? 이 베트남의 딩타이펑, 여기는 한국에도 이게 체인점이 있고 중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식으로 표현했을 때 정태풍이다 라고 말을 또 하기도 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진짜입니까? 예, 이것도 읽으면 정태풍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메뉴가 어떤 게 있죠? 보면 메뉴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동박 첫 번째 중국 식당하고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깔끔합니다. 일단 깔끔해요. 그리고 중국 분들 되게 많이 오고 베트남 사람도 많이 옵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좀 시끄러운 감이 있고 일단 여기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주류가 좀 비싸요 여기는. 주류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가의 꼬량주 아니면은 저가의 그 약간 포켓술 같은 거. 칭따오. 칭따오입니다. 그 중국 술. 그 약간 이과두주 같은 느낌 나는 중국식 소주 같은 게 한 4,000원 정도 받는데 그래서 중간대에 좀 맛있는 술은 여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만스럽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식당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자면은 저희 회사에 중국 분이 계세요. 네네.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시는 중국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회식 때 한번 갔는데 딱 평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집 괜찮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네들 음식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엄격해요 굉장히. 근데 이 집은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정도면 맛있네. 그 이프로님 이 정도면 맛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음식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한 음식들이 많고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점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 딱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누가 먹어도 딱 무난한 음식들만 모아놨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추천하십니다 저는. 제가 중국 요리는 잘 모르지만 이전 식당하고 평가를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정태풍, 딩타이펑이라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게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운드 테이블로 된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또 꽤 저렴한 음식으로 좋은 식당에서 좋은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뭐 중국 음식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두 식당 먼저 말씀드린 동박과 이 정태풍이라는 식당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먼저 식당은 가격이 훨씬 저렴하지만 장소가 조금 덜 안 좋고 위생을 포기해야 되고 대신에 음식은 이 다음보다 좀 맛있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좋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음식 맛은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걸로 평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 1.1스타 주겠습니다. 저는 2스타 드릴게요 여기. 왜냐면은 저의 단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맛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비즈니스하게 되게 좋은 점을 저는 높게 사고 싶어요 여기는. 왜냐면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이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하게 되게 좋거든요 자리가.
그런 게 장점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중간대에 그 좀 괜찮은 주종들이 없다. 저가 아니면 고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이너스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별점 2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점을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한인타운에서 가까워요, 위치가 여기가. 아 그렇죠. 가깝죠. 매우 예, 가깝죠. 그것도 굉장히 저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별점 2점 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식당 한 군데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프로님 그 롯데호텔에 있는 그 팀호환이라는 딤섬집 가보셨나요? 네, 전 가봤습니다. 그 타이어 원스타, 그 타이어 괴물 나오는 원스타 집 아닙니까, 그요? 그렇죠. 타이어 괴물 나오는 네, 곳인데 실제로 그 원스타를 받은 식당입니다. 근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대만인가 중국에서 원스타를 홍콩에서. 네네.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원스타를 받은 집의 분점을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깔끔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먹을만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맛집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타이어 괴물 원스타 이런 음식을 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이렇게 먹어봤다 할 만한 상징적인 곳이라고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저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집.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큰 맛 없고요. 그리고 만두가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슐랭 원스타면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저는 많이 먹거든요, 음식을. 저는 많이 먹으니까 돈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만두가 특히 저희가 아는 그런 만두가 아니고 딤섬 만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좀 별로였고, 세 번째가 웨이팅이 길어요, 이 집이 또. 예약 안 그렇죠. 하면은 웨이팅이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웨이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컨시더링 하거든요. 이거는 좀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별 하나 안 주겠어요, 이 집은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 36층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여자친구 이런 귀한 분과 갈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뷰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여기는 딤섬 개수가 한 접시에 3개 아니면 4개인데 개. 이게 3명이서 갈 때는 괜찮은데 4명이서 갈 때는 이제는 애매해집니다. 이 4조각 나오면 누가 먹을 거야 이거. 그렇죠. 3개짜리를. 그래서 딤섬이 하나 맛있는 게 있어요. 그 약간 양념 들어간 양념고기 딤섬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 빼고는 다 맛없었어요, 이 집. 그래서 저는 이 집은 뭐 그렇게 상징성 이외에는 뭐 좋은 평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우리가 재패니스 푸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식.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좋아하진 않지만 굉장히 또 음식은 제가 일본의 좋아하거든요. 문화. 또 일본의 그 여러 가지 것들. 아, 그렇죠. 그 상체 밑으로는 친일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많은데, 뭐 너무 많이 가요. 하여튼 굉장히, 그래서 제가 또 일본 음식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가지 음식 좀 저희가 골라가지고 추천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식당은 캉 레스토랑이라고, 그 하이바증 저기 호황게임 쪽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전 안 가봤어요. 이 집이 제가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자물쇠 회장님이, 그 잠금엔 잠금. 잠금 회장님이, 그분이 미식가래요. 근데 막 덮어대놓고 비싼 음식점 찾는 게 아니고 그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맛있는 집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출장을 오시면은 그 수행한 친구들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우신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흔히 아시는 회장님들처럼 여기 뭐 메리어트 호텔에, 5성 호텔에 비싼 음식 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지금 나라 돈으로 이거 뭐한, 회사 돈으로 뭐하는 짓이냐고. 까다로우신 분이네. 그래서 그분이 이 집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집 알게 됐고요. 이 집이 좋은 게 런치를 시키면 메뉴를 2가지고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0원 정도면은 2가지 음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덮밥 하나, 뭐 일본식 라면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식의 편견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밥을 먹어보니까 느끼는 게, 얘들은 소식을 해. 안 먹어, 음식을.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일본 음식 먹고 나면 느낀 게 뭐냐, 그 공복감. 항상 뭐 딴 걸 주전부리를 먹어야 가야 된다는 약간 이런 좀 선입견과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런치 세트 시키시면은 그냥 음식 2개 그냥 한 10,000원 정도 딱 시키시면은 딱 무난하고 맛있고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가지고, 저는 3점을 드릴게요. 이 집은 집 가까이 있었으면 전 매일 갔어요. 여기 집 앞에. 가격대는 어떤가요? 가격이 딱 일본 그냥 베트남에서 드시는 일식 가격대입니다. 그냥 뭐 사시미 한 20,000원, 30,000원대. 근데 런치를 추천드려요. 제가 런치는 음식을 딱 2개 시킬 수 있는데 그게 한 10,000원대, 8,000원에서 10,000원을 기억합니다. 제가 10,000원을 주면은 이제 음식 2가지를, 근데 음식이 작게 나오는 게 아니고 꽤 양이 많은 음식 2가지를 한꺼번에 맛보실 수 있거든요.
이건 추천을 꼭 드릴게요 제가. 제가 여기 못 가봐가지고 또 3스타를 못 드리는데 저 한번 꼭 가보고 네. 다음번에 또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게 워낙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군요.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약을 안 하면 못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음식점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점이죠.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점인데 여기가 정식 식당 이름은 오프쿠로데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프쿠로데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부르는 거는 그냥 주소로 육사구 낀마. 육사구 낀마 649 낀마에 있는 식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가면은 일본인 줄 알아요? 무슨 아 일본 사람밖에 없어요 가면. 들어가면 베트남 직원들이 베트남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유 다 이라시마에서로 끝나가지고 하이 하는데 베트남어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뭐 어차피 그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죠. TV도 다 베트남 일본 TV 많더라. 스모를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스모 방송 항상 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사종 여기까지 하고 이 집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예요, 우선님? 합리적인 가격이죠. 합리적인 가격. 네네. 이 진짜로 여기는 여기처럼 합리적인 일본 음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뭐 베트남이다 보니까 일식이 뭐 한국보다는 저렴하긴 해요 어딜 가나. 그렇지만도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저렴하다 이러면서 여러 군데 일식집을 가봤는데 알잖아요. 막상 먹어보면 또 돈이 나오거든요 꽤. 근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음식을 드셔도 합리적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뭐 3,000원대 2,000원대 파는 건 그렇지 않죠. 아니지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음식 있으세요 혹시 육성에? 여기서 저는 회덮밥을 즐겨 먹는데요. 회덮밥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회덮밥이 모든 회를 시키면은 굉장히 가격이 그래도 좀 센 편입니다. 한 마늘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회덮밥은 1,000원대, 몇천 원대 단위에 그 모든 스시를 시켰을 때 나와 있을 만한 회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는 가성비가 절대 최고다. 여기는 한 5,000원인가 6,000원 했나? 정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한 5,000원, 8,000원 사이에는 되게 저렴한데 여기는 괜찮은 게 뭐냐면 말씀한 것들과 똑같아요. 엄사님께서 여기서는 사시미 시키지 마시고 회덮밥을 시키세요. 회덮밥 시키면 사시미에 나와 있을 고기가 다 다 올라가 올라가 있고 그래도 밥도 줍니다. 네, 원하시면 그 회처럼 뭐 초밥처럼 먹을 수도 있고. 네네네. 이 집은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술도 뭐 종류도 많고 특히 여기 사케 같은 경우 저렴한 사케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꼭 드셔보시면 좋아요. 이 집 추천드리는 한 가지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물이 공짜예요. 그 차가 공짜입니다. 그 차를 마음껏 드셔도 돼요. 그냥.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집은 3스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집 3스타 드려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봉지에서도 3스타예요 이 집은. 여기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집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여기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괜찮은 식당인데 가면은 일본 사람들만 한 95%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줘야 돼. 복지잖아. 그렇죠. 이런 건 꼭 가셔야 돼요. 이 집은 2번 추천드려요. 3번 추천드리고.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 한 군데 더 있을까요? 오코노미야키 집 하나 추천드릴까요? 치보라는 집이 있는데요. 철판구이 집이죠, 여기가. 네. 대판야끼랑 그렇죠. 오칸야키미야키. 회 같은 것도 팔긴 파는데 여기는 그렇게 드시러 가는 집은 아니고요. 그냥 대빵만한 철판에다가 오코노미야끼랑 뭐 이런 그리고 뭐 철판 요리들 해주는 데로 먹으러 가는데 깔끔하게 이런 좀 기름진 일본 음식 먹고 싶다 싶으시면은 가보시는데 추천드립니다. 뭐 별점 몇 개 드리겠습니까? 저는 원스타 주겠습니다. 저도 원스타입니다 사실. 네, 여기는 뭐 그냥 정갈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맛집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왜냐면 오코노미야끼라는 음식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싸고요. 뭐 별거 없어요 사실 그거 그냥. 일식은 물고기죠. 물고기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도 원스타 드려요. 딱 가장 무난하게 드시기 좋고. 네, 가까운 데 있으면 충분히 가볼 만한 음식. 그리고 두 번째가 요거는 데이트 코스로 괜찮은 게 마지막 술집 편에서 언급 드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랑 연결해서 딱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는 또 술집 편에서 얘기를 또 드리고요. 잠깐 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식은 뭐 그냥 이 이 정도로? 편을 위해서 이 정도로 일단 끝내도록 하죠. 네. 사실 하노이 쪽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일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저희가 그냥 일식 하면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식을 항상 고르려고 할 때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특별한 맛집이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오프쿠로테이라는 식당은 3스타인데 여기가 단점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또 아닙니다. 편하게 프리하게.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삿포로 한 잔에 그냥 뭐 잔잔히 반주하시기 딱 좋은 식당이에요. 그렇죠. 뭐 그냥 편한 손님은 상관없는데 귀한 손님 모실 수 있는 방이 있거나 하진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있긴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인기가 좋으면은 뭐 제가 든 생각인데 뭐 돈가스 맛집 이런 데도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시간 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나머지 또 카페가 엄사님 안 가보신 카페인데 제가 또 생긴 거는 다르게 약간 또 카페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커피랑 차에 죄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정말 적극적인 이거는 제가 5개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인가요? 전 되게 좋아요. 유일한 단점은 저희 집에서 멀다예요. 어디 뭐 쉐라톤 호텔 아시죠? 알죠. 네. 네. 호떠이 서호 근방인데 거기 보면 골목에 보면은 거기
가게가 이게 참 발음이 어려워요. 메이슨 데코른지 뭐 이거 불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가 커피집인데 아, 술집이 아니고 커피집인가요? 술도 팔아요. 네네. 술도 여기 보면 약간 그 드래프트 비어 같은 것도 팔긴 한데 이 집은 커피가 맛있어요. 여기 딱 앉아서 보면은 밖에 약간 그 서호도 보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집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요즘은 콜드브루 많이 드시잖아요. 콜드브루 많이 먹죠. 네. 이 집 콜드브루는 제가 감히 단언합니다. 하노이에서 제일 맛있어요. 약간 프로티하면서 괜찮아요 이게. 스타벅스보다 맛있나요? 아유, 그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벨다방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피대가 좀 가격이 있죠. 한 잔에 4,000원대에서 5,000원대 정도인데 한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두도 약간 좀 자기네들끼리 믹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커피가 다 맛있습니다 이 집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을 따질 때 물론 커피 맛은 제가 막립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 공간 분위기가 좋냐, 앉을 때 좀 편안해서 뭔가 그런 노트북을 켜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냐 이런 거 따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은 약간 빌라 같은 건물을 한 층을 빌려서 이제 1, 2, 3층이 있거든요. 근데 책 보고 일하기도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저희도 외국인 하지만 그 서양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가 조용한 편이에요. 뭐 약간 이게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 뭐 나라적인 뭐 차별 발언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뭐 한국 사람 많고 이런 카페 같은 경우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이 많거나.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해서 그냥 뭐 책 보고 독서하시기도 좋고 일단은 커피가 맛있어요. 진짜 꼭 가봐요 여기는. 5스타까지 주실 정도면은 베트남 하노이에 놀러 와서 카페를 딱 한 군데만 갈 수 있다면 여기 가야 된다 요 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선의 문제죠. 동선이 멀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집 앞에 있으면 매일 갔어요 진짜. 이 집은 하여튼 뭐 한 3번 4번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런 데를 몰라서 이 방송이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또 베트남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로는 별다방 이런 데도 있고 고지? 하일랜드? 아 고지 카페도 있죠. 카페라는 것도 있고 거기는 카페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뭐 찻집 같은 느낌이라서 좀 믹스 음료 느낌이죠 약간 거기는. 그렇죠. 과일 그리고 음료 뭐 같은 거.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가또. 뭐 이런 프랑스 체인점들이 있고 이런 한데 데도 또 관광객들한테 대표적인 카페는 아무래도 콩카페죠. 콩카페죠. 콩카페는 뭐 한번 좀 가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콩카페 좋아하세요? 콩카페 저는 뭐 베트남에 처음 왔을 때 얘기지 지금은 거의 안 갑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제가 달콤한 커피를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뭐 연유라든지 좀 예. 뭐랄까요 그런 설탕 많이 들어간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콩카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음료가 그 코코넛 커피, 그렇죠. 좀 달콤한 커피다 보니까 이건 제 취향 문제 때문에 사실 설탕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제 취향 때문에 안 좋아요 이 집은. 그런데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까 약간. 분위기는 가면 무슨 뭐 그 베트남 전쟁할 때 그런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는 좋긴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무난해요. 베트남에서 커피 드실 때 베트남 그렇죠. 진짜 베트남 오리지널 베트남 전통 커피를 드시고 싶다 뭐 있어요.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콩카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맛이 균일하고 그리고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뭐 위생도 깔끔한 편이기 때문에 제일 무난하게 그냥 접근성이 좋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여기에 대표 메뉴는 코코넛 커피.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코코넛 커피인데 요즘 한국에 있는 카페들에서도 뭐 미투 메뉴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코넛 커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따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원조를 맛보실 수 있는 이 콩카페 가까운 거리에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의미에서 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카페에 관해서 추가로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거는 참고로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가시면은 베트남 전통 커피인 카페덴, 카페스어, 박시우, 뭐 그렇게 드셔보면 될 것 같아요. 코코넛 커피 이런 거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 마지막은 이제 술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요번 방송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 거고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린 술집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그 폴라이트법. 2화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그래서 컵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은 3스타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종이 많고 술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에 좀 시끄럽긴 해요. 가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초저녁에 가도 거긴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시끄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한번 좀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이프로님의 소개를 받고 처음으로 손님을 안내해서 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게 좋은 것도 좋은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끄럽기만 했던 느낌으로 남아있긴 한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와 이런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이런 가격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꼭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3스타 드립니다. 2번 가세요. 가격도 싸요. 가격이 한 달에 한 5,000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10,000원이던데 만 원이었나? 네네. 비싼 거 시키신 걸까 아마. 한 7,000원에서 10,000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는 좀 괜찮은 칵테일 바보다 가격이 좀 싸고 그 대신에 뭐 술도 종류도 많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 이 집은 뭐 추천 꼭 드릴게요. 데이트 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약간 좀 시끄러운 데 있으면 좀 스킨십도 하고 하잖아요. 좀 또 그런 그렇지. 장점이 또, 속닥속닥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네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치보라는 오코노미야키 집 2층에 보면은 그 일본인 바텐더가 하는 가게가 있어요. 일본인 바텐더가 가게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북풍 이런 느낌이었는 것 같아. 뭐 하여튼 북풍? 네, 뭐 그런 한 달. 북풍은 그 정치적인 큰일 나소리. 요즘 그런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북풍. 거기는 좀 그 롯데 쪽에 있는데 괜찮아요. 깔끔하고 술도 맛있게 하는 데다가 일본 바텐더가 굉장히 그 무슨 멜빵 바지 같은 거에 정장 딱 입고 그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 주거든요. 술을. 네네. 그래서 뭐 그 집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다. 근처에 있으면 한번 가보실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별점 하나 드리는 가게예요. 거기는. 오코노미야끼를 먹고 가면은 또 이렇게 콤보로는 굉장히 좋겠네요. 실제로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데이트를 할 때 그 코스를 짠 적이 있어요. 제가 추천했거든요. 매번 여기 뭐 국수나 먹고 여기 김치찌개 먹으니까 형님 그 뭐가 괜찮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음식 먹고 거기서 술 한잔 걸치고 이제 2차로 딱 가서 칵테일 딱 먹으면 좋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거기는 치보라는 가게 주소를 찍어드리면 그 밑에 집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낀마라든지 롯데 근처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볼만 하셔요. 거기는. 그래서 그렇죠. 별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마 뭐 하노이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다 가실 것 같은데 100이면 100을 가세요. 여기를. 그렇죠. 100이면 100이죠. 그런데 여기를 또 생각보다 안 가보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가 하노이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제일 좋은 곳이죠. 야경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서호, 웨스트레이크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리면은 그 롯데호텔 꼭대기층에 가면 탑 오브 하노이라고 루프탑에 있는데 거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야경 때문에 추천드려요. 그렇죠. 술이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랐던 게 거기 올라가서 메뉴를 폈는데 와 이게 밤인데도 메뉴가 발광하는 메뉴가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콜라가 5,000원. 5,000원이죠. 콜라 한 잔에 5,000원인 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롯데호텔 요번에 한국에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롯데타워. 네네. 거기가 콜라 한 잔에 10,000원을 받는데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 그 생각하면은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경값이 한 9,000원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사실 뭐 주종이 특별히 맛있다거나 다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좀 실망스럽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호텔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바보다 주종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좀 다양한 술을 즐기고 싶다 하시기는 별로인데 좋은 점이 야경이 좋다 보니까 야경이 너무 좋죠. 사랑에 빠지기 좋아 여기가. 65층에서 바라보는 이 하노이의 야경, 공항 가는 길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딱 그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살살 녹아요, 진짜 살살 녹아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굉장히 좋은 장소고. 저 같은 서민들은 가기 좀 어려운 곳이어서 물론 저는 가긴 많이 갔습니다. 안 시키고 둘러보고 내려온 적이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행 오신 분들은 꼭 가가지고 맥주 한 잔 시켜 먹어보고 내려오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네, 여기는 저는 2스타, 3스타 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스타가 필요 없는 곳이죠 여기는. 저는 2스타 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가시다. 특히 연인과 가시면 정말 좋은 곳이다. 자꾸 연인 얘기를 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연인과 가시면 꼭 가보셔야 돼요. 연인과는. 저희가 뭐 술집이라고 또 표현하긴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 하노이에 그 서호 웨스트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호수가 굉장히 크고 예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펜퍼시픽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루프탑 23층이 또 야경이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나쁘지 않아요. 거기. 물론 뭐 롯데만큼 높이가 있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덜한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호수가 또 지근거리에서 또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 네네, 괜찮은 곳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뭐 원스타 자주 가세요? 자주는 안 갑니다. 커피 마시러 갈 때가 있었는데 커피를 호텔에서 드시는 엄사님 또 이게. 그만큼 분위기가 있는 곳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왜냐면 이 롯데는 루프탑 완전 노방이래네요 또. 노방 맞아요, 진짜 이거는. 네네, 롯데는 완전 뚜껑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들어갈 수가 이게 없고요. 단점이 있는 게 바람 불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 진짜. 바람 불면은 진짜로 그 호텔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공기가 막 탁하고 약간 이런
그 천재지변에 굉장히 취약한 곳인데 거기에 반해서 펜퍼시픽 같은 경우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 곳이죠. 뚜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런 단점은 상쇄가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 원스타 드릴게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이외에 더 상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이봉재를 모시고 또 그렇죠. 맛집 2탄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좀 너무 좀 이게 뻔한 식당만 좀 소개를 드린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긴 해요. 제가 지금. 우리가 또 아낄 건 아껴야죠. 아, 그래야지 아껴- 다음 방송 나오지. 그렇지. 또 분량 조절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또 이봉재랑 같이 해서 또 세 명이서 조금 더 좀 매니악한 맛집들 식당 있으면은 또 소개시켜주는 방송 있으면은 그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엄사장님 어떻게 오늘 방송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방송은 진짜 여러 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몰랐던 식당, 몰랐던 이런 맛있는 곳들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곳이 많아요. 진짜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습니다. 또 가봐야지 또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사실 아까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뭐 힘들게 방송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 먹고 마시고 노는 거다 보니까 또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님이 여기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결방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취자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고요. 이게 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즈니스 특집이라든지 이렇게 요청하신 방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못 해드려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같은 경우 제가 좀 몸이 좀 쾌차하고 나면은 좀 전문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좀 방송 진행하는 걸로 좀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마무리 인사도 하고 맞춰볼까요? 마무리 인사라 참 이게 어렵죠. 저희가 매번 준비하기가 이거 생각하는 게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다 이게 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짓이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뭐 오늘 밤에 들으실지 뭐 낮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모든 청취자분들이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세상은 넓고 맛집은 많다. 네. 저희가 하노이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맛집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가이드 비용은 같이 먹는 걸로 사주시면은 좋죠. 네, 이또 생생한 또 하노이의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럼 엄사장님도 일요일 저녁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굿모닝 벤남. 잘 자요. 굿나잇.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